글로벌 리더십 4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상황, 적합, 이론 이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의 동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상황적 접근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고요. 이 상황 적합 이론, 영어로는 contingency theory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이론을 처음에 주창한 사람은 경영심리학자였습니다. 그 상황적 접근법은 어느 쪽에서 그 이론을 주창했죠? 교육학이었습니다. 근데 상황 적합 이론, 이것은 경영심리학자가 그 주창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이후에 어떻게 이 이론이 발전해 갈지도 대략 좀 큰 그림에서 좀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자는 그 자신의 지도력을 그 몇 가지 변수 속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이론의 근거가 된 거는 뭐냐 하면 미군 군대에서 그 미 군대 내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지도자들 있죠. 그 사람들의 행동 유형을 연구한 것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하나의 동일 집단이 있어요. 측정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명령 체계가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이 미국 군대. 근데 이 미국 군대가 모두가 다 보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군대 안에 행정이 있고 보병이 있고 포병이 있고 의무 있고 보급이 있고 여러 종류의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그 지도자들의 행동 유형, 이거를 연구한 것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하면서 어떤 걸 개발을 했냐면 그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를 개발을 했어요. 1부터 9까지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름이 뭐냐면 LPC 스케일, 그렇게 말하는 건데 Least Preferred Coworker 스케일입니다. 이름이 아주 흥미로워요. 가장 같이 일하기 싫은 지도자 척도입니다. 예. 누가 가장 일하기 싫은 지도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과 함께 곡과 평가했을 때 업적이 좋은 지도자, 그렇지 않은 지도자의 그 지도력 행동을 분석을 한 겁니다. 예. 가장 같이 일하기 싫은 지도자, 이 사람이 오히려 과업은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낮게 나올 수도 있고요. 예. 높은 점수는 관계지향적일 거고요. 그리고 낮은 점수는 과업지향적일 겁니다. 예. 자, 요거는 우리가 그 인물 이론에서도 이미 나왔던 것입니다. 예. 과업, 그리고 인간관계. 그러니까 지도력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이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 인물 이론에서 또 무엇을 얘기했었죠?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보다 높은 월급은 받겠죠. 근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지도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높은 점수는 관계지향적, 낮은 점수는 과업지향적. 아무래도 그 뭐라 그럴까요?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지도자는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좀 같이 일하기 싫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자, 세 가지 변수가, 이제부터 말하는 세 가지 변수 요인이 있는데, 이것들이 조직 내 여러 상황에 좋고 나쁘고를 결정을 합니다. 첫째, 지도자 추종자의 관계. 이것이 조직 내 상황의 유리함을 결정하는데, 추종자들이 지도자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지도자와 추종자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조직 내 여러 상황이 좋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과업의 구조가 과업과 그 과업의 구조가 어떠냐라고 하는 건데 그 과업에 대한 할 일에 대한 내지는 그 조직이 수행해야 될 그 일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기대, 그리고 내용, 그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이거야. 그리고 절차, 이 내용을 이것 다음에 이것 그 다음에 이것 그 다음에 이것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돼, 기대, 그 내용은 뭐야, 그리고 그 순서는 뭐야. 이것이 명확할수록, 그리고 과업의 구조가 잘 짜여져 있을수록, 그러니까 체계적일수록 이 상황의 좋은 점들이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지휘 권력인데요. 상벌의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상 주고 벌 주는 거, 그거 지도자가 가지고 있느냐? 채용, 급여, 승진, 해고, 이것에 대한 권력을 지도자가 딱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뭐예요? 지도력의 그 여러 상황들이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롭죠? 그렇죠? 예. 자, 상황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세 가지 변수를 보는 거예요. 하나, 지도자와 추종자의 관계가 그 좋으냐, 원만하냐. 이건 그러니까 인간관계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과업 구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업, 과제, 성과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는 앞에서 그 인물 중심, 그 인물 이론, 그리고 그 상황 이론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건데, 이거는 그 지위, 권력. 이 지도자가 이러한 권력을 딱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럴수록 이 지도력의 발휘가 잘 되고, 그리고 상황에 잘 이루어져 가지고 효과적인 지도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상황 적합 이론에서 또 특징은 뭐냐면 어떤 척도가 딱 만들어져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개의 문항인가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150개의 문항을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가장 일하기 싫은 지도자 유형 몇 점이고 그 몇 점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적합 이론의 장점과 단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일단 실제 사례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지도력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50개 문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그러니까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답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결과 수치가 딱 나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력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도자의 유형과 상황이 잘 맞잖아요. 그러면 지도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잘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하면 바꾸는 것도 좋은 거죠. 바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도자가 자신의 지도력 유형이 추종자들의 상황, 그러니까 추종자들과 맞지 않다를 본인이 알아야겠죠. 그래서 추종자들 내지는 본인의 지도력 상황에 자신의 지도력을 좀 바꾸려고, 변환시키려고 내지는 적응시키려고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 아까 말한 것처럼 LPC 척도가 딱 나오니까 이거의 그 지도력 유형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정보를 주게 되는 거죠. 자, 단점은 뭐냐 하면 지도자와 추종자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답을 이 상황 적합 이론이 제공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어 contingency theory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상황 적합이 좀 더 이 이론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건데
예. 이 지도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거를 보여주는 거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어울렸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정말 아주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울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거에 대해서는 예, 시원한 답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과업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업의 기대, 내용, 수행 절차. 자, 이것들이 그 과업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거의 시작이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가 우리의 할 일은 이거다. 이거의 내용은 이렇다. 이거는 이런 순서로 하는 거야. 그렇게 지도자가 과업 구조를 만들어서 추종자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쵸?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 과업구조, 그런 다음에 또다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 논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뭐 과업구조가 문제 있다? 그러면 지도자가 문제 있지. 지도자가 문제 있다? 그러면 과업구조가 문제 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미루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죠. 자, 지도자가 아까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도자의 지도력 스타일과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는 상황이 맞지 않을 경우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도자가 자신의 지도력 스타일에 적응을 하는 것이 수정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가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답이 이렇게 딱 명확하게 그리고 충분히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예, 이것이 좀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황적합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의 특징은 뭐예요? 문항이 있어 가지고 일종의 그 성격 검사하듯이 어떤 질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지를 가지고 대답을 쭉 하다 보면 뭐예요? 관계지향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지 과업지향적인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신을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주 좋은 거고요. 그리고 추종자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긍정적일수록 예,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것도 참 좋은 거고요. 예. 그리고 이 과업 구조 그리고 지위의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이 참 좋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일수록 지도력의 상황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수록 지도력의 상황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것이 아주 커다란 질문인데요. 자, 자, 여기에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거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좀 커다란 질문으로, 예, 그 문제로, 과업으로 남아 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